11시 김광일 쇼 톱뉴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만배의 거짓말 4가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김만배 씨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법조 팀장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던, 그러나 지금은 그게 누구의 실소유인지 알쏭달쏭한 그 화천대유, 그다음에 천화동인 제1호 그것도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, 그러나 그것의 실소유주도 누군지 지금은 알쏭달쏭한 김만배 씨, 올해 56살 법조 팀장을 했다는, 법조계의 마당발이라는, 우리나라 손꼽히는 법조인들,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,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 출신들 다 형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하는 사람. 네. 이 사람 김만배 씨 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14시간 조사 받았다고 하지요. 오전에 가서 밤 12시 한밤중에 이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여러 신문들이 또 요만큼의 새로운 팩트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. 그건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판단컨대 작은 가지입니다. 역시 이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백두대간의 그 봉우리 중에 하나 올라서 오늘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것만은 오늘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, 그걸 말씀 지금부터 이제 드리겠습니다.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있길래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만배 씨 지금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, 이 사람은 지금 구속 수감돼 있고, 이제 김만배 씨도 이 사람은 민간인입니다. 이 사람은 이제 공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배임 뭐 이런 쪽은 이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테고, 횡령 혹은 뇌물 공여죄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구속영장 신청이 내일 모레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, 일단 첫 번째 김만배 씨의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천화동인 1호가 받은 배당금 1208억, 그것의 절반인 604억, 그것이 그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나와 있거든요. 그런데 김만배 씨는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천화동인 1호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. 자,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. 이거는 뭐 7대3, 8대2, 네 말이 70%는 맞지만 30%는 틀렸어, 이런 게 아닙니다.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검으면 검고 하얗면 하얀, 이런 중간쯤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접촉사고 이러는 것처럼 6대4 이렇게 비율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분 것이면 그분 것,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. 604억이 유동규 씨의 윗선, 저도 그걸 콕 집어서 이재명 후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유동규 씨의 윗선, 그분 것이냐 아니냐, 이 문제에 김만배 씨의 첫 번째 거짓말이 얽혀 있습니다. 두 번째, 김만배 씨의 거짓말. 야, 녹취록에 그분 것이라며 절반이,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?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정영학이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. 저는요, 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. 상대편이 녹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,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?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? 이런 거는요, 동서냉전 시대에 1960년대 동유럽의 간첩들하고 서유럽의 간첩들이 이중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, 도청장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허위 정보를 상대 정보국에 흘려보낼 때 썼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 김만배 씨 지금 스파이 놀이 하고 있습니까? 스파이 놀이 하고 있습니까? 그때 녹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는 그때는 이미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이전이었어요. 당신네들끼리는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는지 몰라도
허위 사실을 포함시켜야 될 만큼 세상에 문제가 됐던 시절이 아닙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? 이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.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. 세 번째 거짓말. 대법원에 8번 갔었지 않습니까? 대법원에 8번을 가면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. 대법원 이발소 가져와서 거기 머리 깎으러 간 거예요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. 이 이발소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법원 청사 안에 들어가려면 대법관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, 그게 밝혀진 겁니다. 불과 며칠 못 가서 탄로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. 나중에 뭐라고 말을 바꾼 줄 아십니까? 동양 선배인 대법관에게 기업 인수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갔습니다. 이발소 갔다는 말이 거짓말인데 기업 자문을 구하러 갔다는 말은 이제 믿으라고요.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줬다는 50억, 그거를 처음에는 산재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. 산재보상금.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그 곽상도 의원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 산재 내용이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받는 돈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. 세금 22%가 28%가 뗐다면서요. 50억 받은 것 중에. 그래서 세금을 뗐기 때문에 그 돈은 사업재해 보상금이 아닌 겁니다. 알고 봤더니 뭐라고 했냐? 김만배 씨가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. 공기를 단축한 성과급이었다.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 동아일보 사설이 지적하듯이 서너 발자국 옮기고 나면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이발소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 자문을 받으러 갔다느니, 산업재해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성과급이었다느니,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? 그분이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내 것이다. 이게 바로 가장 핵심 부분이긴 합니다. 동서냉전 시대에 여러분 그런 첩보 영화, 아주 고전적인 첩보 영화 참 많이 보셨죠. 그쪽 이 추리 소설의 대가들이 쓴 소설을 이제 기본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들. 거기에 이중 스파이를 두더지라고 부릅니다. 두더지. 그럼 이중 스파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바로 체포를 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가만 놔둡니다. 그리고 그 이중 스파이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지요. 그래서 그 거짓 정보가 소련 KGB에 도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. 그때 했던 것이 바로 녹음되는 것을 알고 거짓 정보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. 김만배 씨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번에는 이번 사태 대장동 게이트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그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만, 이제 커다란 줄기를 저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거는 왜 이 일이 이렇게 크게 전국민적인 분노와 절망과 관심을 모으는 일로 크게 비화가 되느냐? 그렇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? 천화동인의 이익금 1208억, 그것의 절반이 그분 것이냐 김만배 것이냐, 이 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서요.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의 첫 번째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. 천화동인 1호의 배당 수익 1208억, 이게 누구 것이냐, 그분이 누구냐, 이게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, 이것도 녹취록에 보면은 천화동인의 수익금의 25%가 유동규에게 가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, 분양 수익,
다 합하면 이제 액수 미상의 수천억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것의 25%가 유동규에 가도록 돼 있다. 왜 이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것인가? 민간인 유동규가 25%를 받기로 했다면 이토록 큰 관심은 끌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유동규가 받는 돈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처음에는 25%를 가져가는 걸로 유동규가 이제 내부 협약이 돼 있다가 700억을 가져가는 것으로 구체적인 액수로 그게 바뀌었다는 것이지요. 그래서 25%와 700억 이거에 대한 진실을 검찰은 규명해내야 됩니다. 세 번째, 정관계에 뿌린 돈, 로비. 현재까지 녹취록에 나와 있는 금액은 350억입니다. 이른바 50억 클럽들, 50억씩 받았다는 사람들, 곽상도 의원처럼,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화천대유의 고문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이 법조계의 원로들, 대법관 출신들, 검찰총장 출신들, 수원지검장 출신들,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돌아다니는 뭐 6명의 명단이 있다느니 뭐 다 있지 않습니까? 정관계 로비, 그중에 뭐 언론사 대표도 한 사람이 있더군요. 정관계 로비가 밝혀져야 됩니다.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밝혀져야 됩니다. 이게 세 번째입니다. 네 번째,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.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뿌리부터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. 김명수 대법관, 김명수 대법원, 이것이 존립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.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,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포함 13명의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했느냐의 여부, 그 중간 브로커 역할을 김만배가 했느냐의 여부, 이거는 어쩌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는지도 모릅니다. 다섯 번째, 아주 제가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, 지금 화천대유 부회장. 이 사람이 어느 김치 행사에서 김치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걸 이재명 성남시장 입에다 넣어주는 사진 조선일보에 났는데 보셨습니까? 오늘 나온 뉴스는 최윤길 이 사람이 비밀각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. 이 사람이 2012년에 그때 성남시 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에 출마를 합니다. 그때 민주당하고 이 사람이 그때 새누리당의 다수당이었는지는 제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. 팩트를 체크를 하겠는데요. 아무튼 최윤길 이 사람이 당시에 성남시 의회 의장에 출마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비밀각서를 맺었다는 것이죠. 나를 의장으로 뽑아주면은 민주당 당신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통과시켜줄게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 개발. 당시 대장동 개발, 민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쪽이었고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쪽이었거든요. 자, 이런 비밀각서 파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최윤길 이 사람이 30억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다음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.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유동규의 휴대폰입니다.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에 사용했다는 그 휴대폰, 이 휴대폰에서 뭐가 나올까요?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내용을 경찰은 검찰한테 다 갖다 바칠까요? 그거를 뭐 공수처한테 다 갖다 바칠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경찰이 어떤 데인데요? 이제 경찰은 검찰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경찰이 거기 나왔다고
청와대가 대장동 사태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. 청와대가 대장동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?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졌다는 휴대폰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. 검찰도 모르고 뭐 CCTV에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한 다음 날 바로 경찰이 우리가 찾았습니다. 이런 겁니다. 경찰도 지금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경찰도 한 가지 확보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동규의 휴대폰을 지금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. 그게 6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